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들 투폴레프 95 그리고 투폴레프 22 이 전략 폭격기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대규모 이동 배치되었습니다. 아시아에 뭔가 일 있나? 아시아 폭격할 일 있나? 아닙니다. 도망온 건데 이 어마어마하게 먼 아시아까지 왜 이렇게 많은 전략 폭격기들이 도망을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은 특허청에 차기 전차 설계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 K3 전차죠. 여기서부터 미 해병대는 XQ-58B 발키리 무인 전투기의 완성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5종 동시 도입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대 로템이 이른바 K3로 불리는 차세대 전차 설계 특허를 특허청에 공식 등록했으며 이 신형 전차는 최첨단 화력, 방어 장비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구성된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공개된 정보만 취합해보면 현존하는 3.5세대 전차들을 압도하는 진정한 4세대 전차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육군 제101 공수사단을 시작으로 초도 배치가 진행 중인 XM7 6.8mm 소총에 대한 불만이 일선 부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배치 단계에서는 호평이 쏟아졌지만 6개월 이상 사용해보니 설계 결함과 신뢰성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인데요. 제작사는 문제를 일축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엔진 이슈도 해결되지 않은 튀르키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칸이 2028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해 F-16을 대체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2024년 첫 비행에 성공하고 4년 만에 양산을 감행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전투기가 문제없이 배치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덴마크가 미국에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구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인접국 노르웨이의 포세이돈 운용 경험을 보고 포세이돈에 매료됐다는 후문인데요.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과 생산 라인 폐쇄 예정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 해병대가 도입을 준비 중인 XQ-58 발키리가 해병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 변형을 출시했으며 곧 성능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랜딩 기어를 추가해 SDB 내부 탑재량이 반으로 줄었음에도 현재 미 공군이 도입하려는 CCA 2개 모델보다 가격이 크게 저렴해 본격적인 무인 전투기 도입에 앞선 과도기 전력으로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K3 전차의 스케치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봐도 좀 잘생겼어요. 이렇게 벌집 모양의 뭔가가 보이는데 이게 아마 폭발 반응 장갑 또는 추가 장갑, 증가 장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방어력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포신도 좀 디자인을 새롭게 가다듬었어요. 근데 이 포신 상태만 보면 이게 55 구경장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긴 포신인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RCWS 리모트 컨트롤 기관총 발사 장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안티 드론 건, 드론 제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마 여기에서 미사일이나 드론이 튀쳐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더가 사방에 지금 있어서 능동 방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능동 방어 장치는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뭔가 매립형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스타일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차체 전방에 조정수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또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곳이 보이니까 양쪽에 아마 포탑은 무인 포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K3 전차의 설계를 특허 등록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등록한 특허대로 제대로 된 전차 4세대 전차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XM7 소총 6.8mm 소총이죠. 기존의 5.56mm M4 이거 가지고는 현대전에 좀 어렵다. 왜냐? 레벨 3, 레벨 4 방탄복이 그냥 마구마구 나오고 있고 레벨 3가 5.56mm 방탄
레벨 4는 5.56mm 철갑탄 방탄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오니까 이게 뭐 적을 살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거리 교전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레벨 3, 레벨 4 방탄복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소총이 필요해 라고 해서 6.8mm 소총이 나왔고, 이거 이제 처음에는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야 이건 문제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한 2000발 넘게 쏴보니까 이게 타격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총탄의 스피드가 빠르다는 말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엄청 강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한 2000발 정도를 쏴보니까 이게 총열 내부에 긁힌 자국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총열 내구성에 큰 문제가 있죠.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내부의 다른 부품도 또 파손되는 또 그런 영향이 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10년 지나도 나오지 않을 그런 결함이죠. 왜냐, 우리나라는 병사들이 1년에 180발 뭐 이 정도 이상 사격을 하지 않죠. 그런데 미국은 워낙 많이 쏘니까 6개월 됐는데 벌써 2000발 쏴보니까 이건 문제 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6.8mm 탄이니까 크고 무거우니까 많이 휴대를 못해요. 5.56mm 200발씩 휴대하고 다니는데 이건 당연히 적게 하겠죠. 그런데 5.56mm 쏘듯이 그냥 막 팡팡팡 계속 갈기니까 소대원 전체가 10분만 지나니까 타약이 그냥 다 없어지더라.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 전술이 필요한데 그게 뭐 원샷 올킬 뭐 이런 게 필요한데 M4 쓰듯이 그냥 뭐 마구마구 막 방아쇠 당기는 이런 전술 이제는 안 된다. 자, 그럴 것 같으면 마구마구 안 쏘면 이게 뭐 겁이 나서 되겠습니까? 버릇은 그렇게 들어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내구성 문제, 그리고 전술 개선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 레벨 3, 레벨 4 방탄복 해결이 못하거나 말거나 간에 이건 뭐 사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제점이 나왔다라는 거고, 튀르키예가 아직 이 칸에 들어가는 엔진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첫 비행을 해놓고 28년에 양산에서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F-16 전투기의 엔진을 떼서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로파이터의 EJ200 엔진 그거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는 건지 아무튼 알 길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28년에 실전 배치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KF-21이 28년에 이제 블락2가 완성되죠. 그 시기하고 똑같다라는 건데, 문제는 시험 비행하고 이게 4년 만에 이 스텔스 전투기가 양산될 수 있는 거냐. F-35 얼마나 오랫동안 시험 비행했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시험 비행하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4년 만에 양산 들어간다. 이게 스텔스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엔진도 없이 참 자신감은 대단합니다. 덴마크, 그린란드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죠. 이 그린란드로 또 유럽 전체도 또 감정이 덩달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덴마크는 발트해에서 북해로 나오는 그 해역을 딱 담당하는 국가가 덴마크고, 그리고 지우크 라인, 그러니까 그린란드와 영국, 이 라인을 또 해상 초계하는 또 임무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나토의 임무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노르웨이가 이 포세이돈 운영하는 거 보니까 와, 이거 성능 좋네. 그래서 우리도 해야지. 미국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 자, 그리고 미 해병대가 이 발키리 요걸 좀 더 개량을 또 했답니다. 지금은 발키리는 로켓 발사, 로켓 따라가지고 보조 로켓 따라서 발사하고, 그리고 착륙할 때는 이제 낙하산으로 착륙, 뭐 이런 시스템인데, 야, 이거 뭐 별로다. 그래서 랜딩 기어를 장착하자. 내부 무장창의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서 무장이 좀 적어지더라도 랜딩 기어를 장착하자 해서 랜딩 기어 장착한 버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 공군의 CCA 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XFQ 44, 42, 그러니까 안두릴사, 그리고 제네럴 아토믹사에서 만들고 있는 미 공군 멈티 사업의 그 멈티 전력이 될 무인 전투기보다는 훨씬 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대함, 대지, 공대공, 그리고 정찰, 전자전 이 버전 전체를 한꺼번에 동시 도입을 한다라는 걸로 지금 미 해병대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얼마에 나올지, 가격은 얼마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의 타격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러시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략 폭격기 운용 거점인 엥겔스 공군기지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훨씬 더 후방에 있는 올레냐 공군기지로 폭격기들을 이동 배치했었는데, 이것도 타격 범위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아예 몽골 근처를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 자산 비행 사거리 내에 있는 전략 폭격기 기지들에서 운용되던 폭격기들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오신트 전문가 MT 앤더슨이 밝혔습니다. 앤더슨은 이르쿠츠크에서 북서쪽으로 약 85km,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00km 이상 떨어진 벨라야 공군기지에 투폴레프 95 MS 전략 폭격기들을 이동 배치됐다면서 상업용 위성이 촬영한 사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10대의 투폴레프 95 MS 폭격기와 1대의 투폴레프 22 M3 폭격기가 식별됐는데요. 몽골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기지는 과거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 임무를 수행하는 기지로 운영되었었지만 냉전 붕괴 이후에는 사실상 방치된 시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60km 떨어진 사라토프주 엥길스 공군기지를 폭격기 운용 거점으로 두고 있었는데요. 이곳이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 공격에 노출되자 지난해부터 폭격기 전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800km 떨어진 무르만스크 인근의 올레냐 공군기지로 옮긴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기 대피는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 범위가 2000km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는 러시아가 저속 드론도 막지 못해 유럽 지역 폭격기를 아시아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상황. 과연 크렘린은 이 상황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투폴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죠. 이렇게 터보프롭, 이 동축 반전, 프로펠러가 지금 한 쌍이 두 개가 지금 따로따로 지금 돕니다. 동축 반전, 이게 지금 4개가 붙어 있는 폭격기. 그래서 소리는 아주 시끄러운데 동축 반전이 4개나 있으니까. 그런데 속도는 더 빨라요. 자, 이런 전략 폭격기. 이게 그냥 대규모로 도망갔다. 왜냐? 지난 3월 20일 날 엥겔스 공군기지에 이 투폴레프 95들이 중점적으로 쏘고 있는 KH-101 장거리 순항미사일이죠. 2000에서 2500km 날아가는 그 순항미사일들이 100발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탄약고에. 딱 그 들어오는 거 보고 탄약고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엥겔스 기지는 이제 너무 위험해진 거죠.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뭐 작년부터 옮겼었는데 무르만스크, 북방함대 인근의 무르만스크 이 올레냐 공군기지로 옮겼었어요. 그런데 운용 요즘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도 안 되겠다 해서 이 바이칼호 인근의 발레냐 기지로 다시 옮겼다. 근데 이 기지는 그동안 안 썼던 기지인데 이걸 다시 이제 수리해서 이 기지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MT 앤더슨의 MT 앤더슨이 구입한 위성 사진에 공개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없었는데 여기 뭔가가 들어왔다. 이거 확대해 보니까 노란 게 지금 이 투폴레프 95 베어 폭격기고, 빨간 거 요거 하나, 요게 이제 투폴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 자, 이렇게 지금 요 사진에 보이는 것만 해도 11대의 폭격기가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뭐 또 숨겨져 있는 게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왜 왔냐? 왜 왔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의 타격권이 2000에서 2500km 정도로 확대되니까
이렇게 890km 내에 있는 이 엥겔스 기지는 너무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4,000km 떨어져 있는, 국경에서 4,000km 떨어져 있는 이 기지로 피신 갔다. 드론이 겁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공격하지? 예, 우크라이나 공격하려면 여기서 3,000km쯤 날아와서 이 엥겔스 기지 상공쯤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참 어렵게 됐죠. 비용 많이 들게 됐죠. 아무튼 이렇게 세계 최강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이 러시아가 또 판치르, 토르, 부크 이렇게 재원상으로는 정말 최강의 야전 방공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가 이런 저속, 시속 150km, 130km로 나는 저속 드론도 제대로 막지 못해서 폭격기들을 이렇게 바이칼호까지, 몽골 바로 북쪽, 여기까지 도망시켰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은 지금 보니까 계속 앞으로도 어쩌면 더 훨씬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비용은 미국 그리고 유럽 전체가 나누어서 내지만 러시아의 전쟁 비용 혼자 감당하고 있죠. 당연히 러시아는 지금 재정적으로 폭망의 길로 점점 들어간다 라는 건데, 어쩌면 유럽은 그것을 바라고 전쟁을 길게 끌고 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